지구생활 백서 코너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프장 얘기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골프장에 뭐 농약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환경 오염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안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한 겁니까? 그럼요, 여전하죠.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여전합니다. 네. 지금 골프장과 관련해서 네. 지금 어느 정도 골프가 유행을 뭐 붐이라고 할 정도로 골프 치는 인구가 많아졌고 네. 골프장 부킹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얼마나 많이 늘어난 겁니까? 진행자님은 골프 치세요? 뭐 배울 기회가 네. 없었어요. 저는. 네. 저도 사실은 골프를 안 해서 약간 남 얘기 같긴 한데 이제 골프협회가 올 초에 발표한 자료 보니까요. 2021년 기준으로 1176만 명을 골프 인구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 해 2021년에 실제 골프를 친 사람이 그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번 친 것까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짜 골프를 친 진짜로 사람 골프 친 설문을 사람이요? 해서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 굉장히 스크린 많군요. 골프장 이런 데 빼고 실제로 이제 필드라고 하는데 나가서 친 사람만 해도 483만이니까 거의 뭐 전 국민 한 9% 10%가 실제로 골프를 쳤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진짜 대중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장을 막 여기저기서 짓고 그러면서 네. 환경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최근에 전남 구례군에서 일명 지리산 골프장을 또 만든다고 해서 논란이 돼서 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립공원에 그 지리산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경관도 아름답고 네. 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골프장을 짓는다고요?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최초 국립공원이 지리산인데 네. 그 국립공원 안에다가 골프장을 짓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제 정확히 산동면 관산리라고 해서 국립공원 이제 경계 중에서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근데 네. 되게 가까워요. 경계에서 170m 떨어진 곳이니까 뭐 거의 예, 아니 바로 국립공원에다 짓는 거나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바로 선 그어놓은 옆이라고. 것도 아닌데. 그렇죠. 바로 옆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그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여기도 당연히 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예정지를 보면 이제 지도로 보니까 해발 고도가 400m가 넘더라고요. 그럼 인왕산보다 높은데요? 더 높은 네.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이 진행되고 있는 요 사업은 지금 거기 군수 김순호 군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공약 사업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지리산 골프장이 이번에 처음 나왔던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원래 지리산 온천 관광단지라고 해서 그 관광 특구로 지정이 돼서 여기 굉장히 커다란 막 3,000명이 동시에 온천을 할 수 있는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막 그 방문객이 한 뭐 200만 명 정도 이를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고 네. 하는데 네. 이제 그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2005년부터 여기 골프장을 지으려는 시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뭐 찬반 갈등이나 환경 훼손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막 소송까지 가면서 이렇게 결국 진행은 못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 온천 시설이 이것도 이제 유행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네. 계속 뭐 지역 인구 감소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50만 제곱미터 부지에 27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제 지난 3월에 그 시행사 시공사 여기랑 이제 업무 협약까지 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까? 뭐 국립공원하고 아주 인접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네. 뭐 이건 조금 더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온천 단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거기 지금 현재 그 예정지 거기가 이제 되게 넓어요. 넓은 예. 곳에서 이제 골프장 부지로 돼 있는 곳은 원래 그냥 말 그대로 산 나무 심어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벌목했다라는 논란이 지금 있어요. 네네. 8일부터 그 예정지 중에서 소나무나 막 이런 게 있었던 21만 제곱미터에서 한 만여 그루를 벌채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 부분은 완전 민둥산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구례군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거는 사실 골프장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수확 벌채하려고 허가해 준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환경단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수확벌채라는 게 뭐예요?
수확벌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나무를 수확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서 이거를 목재를 어딘가 파는 그런 건데 여기가 이제 재선충 방제 지역이라고 해서 사실 원목을 그대로 파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막 잘게 분쇄를 하거나 막 훈증하거나 이런 식으로 완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막 운송비니 뭐니 하면은 이게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충 방제 지역으로 오롯이 수확벌채를 목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베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벌목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2월 8일 날 벌채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4월 30일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5월 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된 점 그리고 그 나무가 잘려나간 곳 중에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됐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넓은 많은 나무를 베는데 그냥 군수가 오케이 하면 다 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올해 6월부터 벌채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민관 합동 심의를 받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법 시행을 앞두고서 이렇게 막 서둘러 벌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이제 의심을 사고 또 하나 이 21만 제곱미터 외에 다른 곳에서 또 이제 허가 없이 또 불법으로 벌목을 한 것도 확인이 돼서 지금 이거는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지금 전국의 골프장에 몇 곳 정도 돼요? 전국에 한 525개 지금 525개요? 네, 1년 조사로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가 된 이 전남 요 지역만 해도 지금 현재 13곳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요. 새로 지으려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데 이 문체부에서 매년 이런 뭐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수영장, 야구장, 뭐 우리가 아는 뭐 태권도장 등등 모든 체육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골프장이 전체 그 체육 그 시설 중에서 골프장 수로 따지면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면적으로 따지면 90%. 90%요? 네, 1%의 그 골프장이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한다. 그만큼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운동이다라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골프장이 그러면 다 이렇게 막 벌목하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작년 국감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이 그 2018년부터 조사를 해봤더니 매년 늘어서 2021년엔 252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360개 크기가 그 2021년 한 해에만 이제 골프장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골프 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골프장 더 많이 생기면 좋지. 부킹도 어렵고 골프장이 얼마나 좋은데 골프 운동이 좋잖아요. 뭐 그렇게 또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만드는 게 이게 답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토가 지금 몇 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넓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제 특히나 이렇게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은 그 가장 효율이 좋은 온실가스도 흡수원인데 그 나무를 또 베고서 이렇게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앞서 처음 시작할 때 농약 얘기했잖아요. 환경오염 얘기도 하고 농약은 어느 정도 뿌리는 겁니까? 농약을 굉장히 많이 뿌리죠. 우리가 그 잔디를 유지하려면 당연히 이제 농약을 뿌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2021년이 가장 최근 조사인데 여기 헥타르당 사용량이 7.18kg이었는데요. 이게 10년 전보다 한 30%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으로 따져도 이렇게 30%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량도 그렇고 농약 품목도 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18개의 그 농약이 이제 뿌려졌는데 2021년에는 294개로 늘어났고요. 또 농약 사용량이 골프장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적게 쓰는 곳이랑 가장 많이 쓰는 곳의 그 격차가 한 109배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기준 같은 게 없는 건가요? 네, 기준이 없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농약 그 골프장 잔디를 우리가 먹진 않으니까 식품처럼 뭐 굳이 관리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이제 지하수나 이런 데로 수계로 유출이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2021년 조사했을 때 전국 골프장 그 545개의 골프장에서 96%에서 이제 잔류 농약이 실제로 검출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맹독성 농약이라고 하는 아주 독성 높은 그런 거는 아예 사용이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지된 농약이 검출되진 않았는데 그럼 나머지 농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검출이 이렇게 많이 됐다. 96%에서 검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딱히 이게 뭐 어디까지만 써야 된다. 잔류 농약의 허용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조사만 하고 이게 딱히 뭐 많이 쓴다고 해서 아까 뭐 많이 쓰는 곳 109배 뭐 이렇게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거기에 대해서 딱히 어떤 제재나 이런 거는 지금 가해지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 네. 이제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에 관해서 어떤 지침 이런 거를 따로 기준을 두고서 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조사만 단순히 할 것 같으면 네. 뭐하러 조사합니까? 그냥 다 골프장은 무조건 농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잔디 푸르게 가꾸려면 농약을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참 그 부분이 모호한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 막 이런 걸 선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약간 농약 독려하는 식으로. 사용을 자제하도록 독려한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계속 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프장에 뭐 풀이 무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잔디 관리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 네. 결국 골프장 숫자가 늘어날수록 환경오염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불가피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인증제 이런 것도 민간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제주에 한 18호짜리 어떤 골프장이 우리 뭐 친환경 GEO 인증제라고 막 친환경 골프장 인증하는 그런 게 있는데 막 그 홍보하는 데 가서 거기는 얼마나 썼나 봤더니 제주도에 같은 면적을 가진 곳이 한 15군데 있는데 3등 농약 많이 쓴 3등인데 이제 친환경 인증받았다 이렇게 또 홍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농약 사용량도 그렇지만 네. 물도 많이 쓰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한국인이 하루에 한 물을 0.3톤 쓴다고 하는데 예. 골프장은 18홀 기준으로 하루에 800톤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600명이 쓸 물을 골프장에서 하루에 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워낙 이제 요새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워낙 덥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네. 이슈가 돼서 막 환경운동가들이 막 골프장에 뭐 홀을 메워가지고 거기다 묘목을 심고 이런 이제 시위도 벌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뭐 파크 골프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작은 단위의 골프장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뭐 면적이 작고 하니까 뭐 좀 덜하겠지라고 싶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막 지자체장들이 막 선심성 공약으로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해도 여전히 축구장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막 강변 이런 데다가 만드니까 이게 홍수 관리에 과연 이제 또 민감한 네.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이제 막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국가천에 설치된 파크 골프장 전수조사를 최근에 했더니 64%가 그런 어떤 제대로 된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골프장이었다 이런 보도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뭔가 균형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걸 즐기는 자유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네, 환경 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감안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